이성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의원입니다. 먼저 예산서 297조 중간쯤에 보면 무주군 자연보호협의회 지원해서 금강하류 다슬기 방사가 있습니다. 이 다슬기 방사 지역이 어딘지 혹시 아세요? 이게 이제 자연보호협회에서 뿌리는 건가요? 직접 뿌리지는 않고? 예. 지원해 주는 거예요? 예, 그쪽에 지원해서 예. 사고 있습니다. 방사 지역이 어디신지 모르시죠? 예전에 보면 이렇게 했습니다. 다슬기 방사를 하라고 그랬더니, 잠두 그 수석 가든 있는데, 그 다리 있는데, 거기에서 강에다 다리에서 막 쏟아 부었어요. 그런데 그 밑에 어떻게 해줬습니까? 그 다슬기 채취허가를 내준 거예요. 이거는 지금 국정농단 하고 있는 그 정권에 짜고 치는 고수도보다 더한 거죠, 완전히. 거기에다가 다리 있는데, 그 수석가든 있는 데다가 다슬기를, 그 종패를 갖다가 방사를 하고, 바로 그 밑에 채취허가를 내준 거죠, 독점적으로.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되겠다. 그래서 금년에도 이제 이 지원 사업을 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금년에 어디다 뿌렸는지, 내년도에 어디에다 뿌리는지, 그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품종. 다슬기를 뿌리는데, 종패를 뺀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밋밋한 거. 그걸 뿌려야 되는데, 이 껍질이 이렇게 까칠까칠한 거, 까칠이라고 그러죠. 이제 우리 사투리로. 그러니까 그 까칠이를 갖다 뿌리는 거예요. 그 까칠이는 외래종이고, 맛도 없습니다. 그래서, 까칠이는 퇴출돼야 할 품종이거든요. 근데 까칠이를 돈 주고 사다가 뿌리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무주군에 지금 현재 하천에 토종은 원래 뺀질인데, 까칠이가 있는 이유 자체가 우리가 그 까칠이를 사다가 방사를 해서 그래 된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품종은 뺀질이를 사다가 뿌려야 된다. 구에다가. 그래서 요것은 그 두 가지죠. 하나는 어디에다 뿌렸는지, 금년하고 내년. 그 다음에 품종. 요것은 내년 행정감사 때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자료를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제 하나는 이 323쪽 맨 밑에 보면 임산물 불법 채취 단속반 있습니다. 그죠? 예. 예산이 8,247만 원입니다.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고용 창출하고 뭐 이런 거는 의미가 있는데 작은 금액이 아닌데 이게 실적이 없어요. 이거 또 작년에도 본 의원이 이거 지적했잖아요. 그거 뭐 서류 볼 필요 없어요. 그냥 잘 이야기 들어보세요. 작년에 본 의원이 분명히 지적을 했어요.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예. 저희가 이제 단속을 좀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화해서 실적 있어요? 네, 금년도에 그 678건 계도를 했고. 계도. 예. 그냥 계도만 한 거잖아요. 다음부터 하지 마. 그렇게. 근데 이제 저희도 이제 가서 현재 확인했습니다. 그 무품 가서 보니까 정도가 심한 사람이나 홍보물을 이렇게 딱 그 마을 앞에도 입구에다 해놨어요. 임산물 불법 채취 7년이나 징역 2천만 원의 벌금 써놓은 그 밑에다 차를 받쳐놓고 올라간 거예요. 그걸 보고. 그래도 올라가가지고 내려온 것은 이제 제가 이렇게 잡아가지고 그 앞에서 사니까 찍었습니다. 그분들 또 모른다고 또 발뺌을 하길래 프랭카드 밑에서 그 사진 싹 채취하고. 근데 이제 뭐 형사고발을 한다든가 뭐 입건을 네, 시켰다든가 이제, 처벌한 게 없잖아요, 사실. 그것을, 과태료를 과하게 네. 때렸다든가. 그래서 이제 산주가 요청해서 처벌을 원하면 저희가 고발을 해야 됩니다. 근데 아직 산주까지 이제 고발 요청은 없었고 거절해서 다 이제 채취한 것만 이제 저희가 이렇게 이 임산물, 네, 알겠습니다. 임산물 불법 채취는 국유림관리사무소 측에서는 안 하나요? 그거 같지 않은데. 거기도 하고 국립공원 측에서도 하고 우리 군에서도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 사유림 극히 일부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이 다 처벌을 할 수 있는 데서 단속들을 하잖아요. 국립공원 내에서 단속에 걸리면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넘기면 거기는 틀림없이 과태료 처분해버리거든요. 그리고 국유림관리사무소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래서 우리 군유림, 국유림 또는 국립공원 내에 단속을 하는데 심하게 하는 경우, 물론 이제 뭐 동네 사람들이 뒤에 가서 이렇게 산나물 한 주먹 따오고 이런 건 상관이 없죠. 근데 외지에서 뭐 봉고차 갖고 와가지고 그냥 한다든가, 심지어는 제 눈으로도 직접 봤지만은 저쪽 대불리 쪽에 보니까 봄에 관광버스를 가지고 와요. 관광버스에 앞에 써 있어요. 산나물 채취 뭐 여행 뭐 이렇게 써 있어요. 편말 이렇게 다 해가지고 당당하게 모집을 해서 오는 거죠. 그런 거 다 봐서 처벌해야죠. 저희가 그런 것을 이제 직접 계도를 해가지고 좀 관광차로 해서 오는 것은 조금 줄였고 이제 개인별로 이렇게 가족 단위로 많이 오는데 그것을 저희가 그러니까 이제 벚꽃 정도가 많이- 약하고 뭐 이렇게 가족이 먹으려고 이렇게 요만큼 뜯어서 오는 경우 뭐 이런 경우는 그런 걸 갖고 처벌하라 소리는 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는 뭐 관광버스를 동원해 가지고 직업적으로 온다든가, 그거는 이제 그 관광버스 고객이 문제가 아니고 그 모집을 해서 온 관광버스 회사의 문제가 있잖아요. 예. 이런 경우라든가 뭐 봉고차 한 대 갖고 와 가지고 산에 그냥 이잡듯이 해서 그냥 진짜 굉장히 많은 양을 이제 채취한다든가, 또는 나무를 막 함부로 이렇게 훼손한다든가 이런 경우, 그런 경우는 강력한 처벌을 해야 된다. 이게 다슬기 채취하는 단속하고 이게 불법 임산물 채취 단속하는 거하고는 좀 요란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잡아가지고 강력하게 처벌을 하고 소문도 많이 내고 요란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줄어들어요. 지금 구천동 같은 경우는 국립공원 내에 그런 불법 채취, 특히 겨우살이 불법 채취 같은 건 거의 사라졌어요. 국립공원에서 실제 잡아서 처벌을 했거든요. 과태료 막 300만 원씩 이렇게 때리니까 동네 사람들도 못 하는 거예요. 겁나서. 그렇게 하는 사례가 있는데, 그럼 누차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는데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예산을 안 쓰면 모르겠는데 우리 예산은 1년에 8천만 원이 났어요. 예, 단속반에. 저희는 이제 근데 효과가 없으면 말이 되겠습니까? 국립공원 같은 경우는 이제 불법 이렇게 이제 들어갔을 때 이제 과태료 규정이 있어서 이제 좀 처분하기 수월한데, 저희는 이제 과태료 규정이 없고 바로 이제 벌금형이 되니까 이제 용이 지나는데, 하여튼 저희가 본보기로 해서라도 한번 단속을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네, 원래 살림과가 굉장히 강력하지 않습니까? 살림법이. 예. 그리고 예전에는 저희 어릴 때 보면 살림 쪽에는 굉장히 무서웠죠. 경찰권도 있고 막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324쪽이나 뭐 이렇게 326쪽에 보면 이제 가로수 조성 대목이 있는데, 그거 안 보셔도 돼요. 네. 가로수 조성이 있는데, 네. 가로수의 수종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조력을 좀 해주시든지. 수종. 가로수 수종. 내년에 어떤 수종을 심을 것인지. 담당께서는 조력을 네.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요. 아직 결정이 아직? 선정은 지금 안 됐습니다. 선정이 아직 안 됐습니까? 가로수에 대해서도 이제 본연은 수없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없이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지역에 맞는 가로수, 내지는 특색 있는 가로수, 또는 나중에 그 가로수가 조금이라도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가로수, 뭐 이런 것들로 좀 해야 되는데, 전혀 엉뚱한 부안해동식으로 지금 전국적으로 지난 4-5년 동안 이팝나무 가로수 엄청나게 심었어요. 아무 쓸모없는 나무인데. 이제 내년부터 당장 이제 이팝나무 이제 아무 데도 안 심을 거예요, 아마. 예? 박근혜 탄핵되고 나면 누가 심겠어요? 박근혜 보기 좋으라고 이팝나무 충성 하면서 심은 거 아닙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무주까지 왜 거기에다 충성하면서 이팝나무를 심었어요. 앞으로 수종이나 이런 거 할 때, 결정할 때 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저희가 그 목적으로 심은 건 아니지만 이제 설계에 찾다 보니까 나무 수종이 결정이 나면 예. 본의원한테 예. 꼭
좀 먼저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325쪽 보면 그 호두 특화 품목 육성 지원에 보면 호두 묘목 지원이 있어요. 예. 자금로 포장은 그동안 예산 올라왔다가 의회에서 이제 삭감이 됐었는데 그 당시는 이제 100%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삭감을 했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네, 이 묘목 지원 이게 지금 농업 소득과에서도 지금 이제 판매 유통 이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고 뭐 이 묘목 지원 사업은 거의 대부분 이제 없애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어떤 품목이든지 지금 새롭게 기술센터에서 연구하는 신품종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지금 과잉 생산이거든요. 우리 무주군에 과잉 생산이라서 앞으로는 이 생산된 것을 어떻게 하면은 좋은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 유통하느냐, 좋은 가격을 받느냐 이게 관건이지 많이 생산하는 관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특히 이제 호두 같은 경우도 지금 전국적으로 과잉 생산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과잉 생산이에요. 이게 판매가 아주 심각해서 지금 한 근년 한 3, 4년 사이에 가격이 반절 이하로 지금 추락했죠. 그죠? 예.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이 호두나무는 보통 이제 8년, 10년 돼야 호두가 열리기 때문에 현재 식재되어 있는 양이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2, 3년 해가 지날수록 호두 가격이 더 폭락될 것이 예상이 되는데 묘목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나중에 그게 부메랑이 돼서 우리 군정의 발목을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호두 묘목은 판매가 잘 되고 농가가 소득이 된다고 하면 묘목값이 차지하는 그런 그 비용은 전체 생산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적기 때문에 농가에서 알아서 합니다. 그거는 판매 잘 되고 돈 될 것 같으면 다 사서 심어요. 그러나 이걸 지원을 해줬을 때는 나중에 심각해진다. 그래서 묘목 지원 같은 경우는 예산을 잡지 않는 것이 옳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도 이제 그 최소한 그 금액으로 이제 편성했었고요. 지금들 요구해서 이제 했는데 지금 생산된 그 가공 유통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제 그 많이 고민하고 있고 그것으로 이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공 그러니까 유통 예. 같은 예산 아니고 오히려 예산을 더 많이 쓰는 한이 있더라도 예산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묘목 지원이 이제 1,200만 원인데 뭐 이거 몇 배를 더 쓰는 한이 있더라도 가공, 유통, 판매 쪽에다 예산을 잡아야 된다. 예, 그쪽으로 묘목 지원 같은 것이 아니고 이런 것들은 좀 수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성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성수 의원입니다. 먼저 그 무주 용포공회원 안전관리 정밀진단 2,400만 원이 계산이 되어 있네요. 345쪽인데요. 예. 지금 용포공회원에 입주한 예술가분이 있나요? 그 공회인들이? 지금 공회인들이 세 분 있었어요. 세 분 있다가 지금 그 이염 시설로 돼가지고 지금 현재는 아무도 안 계시고 있어요. 아무도 안 예. 계십니까? 근데 이제 그 짐은 조금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집만. 예. 그 전에 작년엔가 우리 의원님들하고 한번 현장 방문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거의 폐허로 되어 있고 그냥 점유만 하고 있고 거기서 뭐 작업 같은 거는 거의 하지 않는 이런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이 차제의 이제 정밀 안전 진단의 문제가 아니고 그 근본적인 걸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뭐 그것을 활용하는데 지금 현재의 그 건물 형태가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면 안전 진단도 할 필요 없죠. 철거해야 되니까. 또는 매각을 한다든가. 뭐 전혀 그 다른 형태로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용포 공회원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존재 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죠. 예, 그게 당초 우리 이쪽 그 한풍루 쪽에 공해공방이 생기기 전에 만들었던 1, 2기 그 민선 1, 2기 때 그때 한 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거기에 존재 의미가 없으니까 그 공회원으로서의 존속 가치 이런 걸 계속 그냥 예전에 했으니까 또 한다 뭐 이렇게 가지 말고 근본적인 것을 관련 부서 산업경제과뿐이 아니라 재무과라든가 기획실이라든가 같이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안전진단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지금 사람이 없으니까 예. 그거는 조금 보류를 하시고 근본적인 검토를 해서 의회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 황야하고 지금 두 군데 나가고 황야는 그 체험을 이렇게 자기들은 그 먼저 있던 유리대라고 있던 그쪽에서는 그 안전 위험하다고 본인들 제기를 했고 또 황야 거기에 지금 입주하고 있는 업체는 우리는 괜찮다 그렇게 자꾸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게는 한번 진단을 받고 근본적으로 지금 전에 그 공회원으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우리 당살리 쪽에 공회촌이 생겼기 때문에 이건 사실은 이 건물이 또 70년대 건물이고 저도 거길 몇 번 둘러보고 했는데 다른 용도로 이제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우선 진단을 받고 지금 황야가 지금 거기에 입주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자기들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단해서 그분도 내보내려고 하면은 그 진단 결과를 보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아니 근본적인 것을 검토를 하게 되면 예. 지금 현재 황야라고 하는 그 업체에서 거기 혼자 계신 것 같은데 예. 그분의 입장에 따라서 거기서 뭐 연장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예, 지금 그렇죠. 근본적인 문제를 검토를 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분의 입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 군의 정책 방향 설정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예. 바로 우리 재무과하고 기획실하고 같이 공동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48쪽에 보면 농산물 공동 선별의 유통 지원 2억이 있습니다. 그죠? 예. 예. 근데 이게 설명서 예산서 설명서를 보면 신규라고 돼 있는데 전년도 예산에 6,800만 원이 있는데 신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이제 우리 군비로 이제 한번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그런 것이 있고 예. 여기는 어디를 지원해 주는 거죠? 우리 그 조공 쪽에 이제 공동 선별 지금 나오는데 이게 네, 지원이 조공에다가 되겠습니다. 예, 예. 무주농협 조공에다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2억을 이제 마케팅 하는데 예. 지원을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면 이쪽에 거래를 하는 우리 이제 농가한테 이제 혜택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혜택이 좀 늘어난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거기 지금 공선료라고 해가지고 그 작업비, 그 다음에 박스비, 그다음 물류비 이런 것을 지금 본인들이 우리가 이제 국도비에서 지원되는 걸 좀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농가들의 그 부담하는 비율이 많이 적어질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본 의원이 그 지난 감사 때 예. 주장했던 내용 뭐 그런 것에 좀 반영을 한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선제적으로 예.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한 6, 7억 정도는 돼야 농가에 제대로 혜택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던 그 부분인데, 근데 저쪽 구천농농협 쪽은 왜 지원이 없죠? 아니 이거 같이 지원이 됩니다. 같이 농협. 하는 겁니까? 예, 예. 근데 뭐 저기 일개소 해가지고
반딧불 조곡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니, 여기를 통해서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요. 아, 거기서 예. 거기를 통해서 나간다? 예, 반딧불 조합 공동 사업 법인을 통해서 나갑니다. 아, 예. 그렇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여기도 지금 5대5로 이렇게 했거든요. 농협에서 50% 부담하고 우리 행정에서 50% 했는데 저희 수정 예산에서 조금 더 증액을 시킬야 된다고. 우리 보면은 지금 이 예산서를 보면 예비비도 굉장히 지금 과다하게 잡혀 있거든요. 늘 본의원이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예비비는 굉장히 많이 잡혀 있고 이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귀부서뿐이 아니라 다른 부서 보면 상당히 이제 삭감돼야 될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또 예비비 또 많이 또 쌓이게 되겠죠, 그죠? 예, 이런 부분에 수정 예산 할 때 좀 과감하게 배팅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이성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성수 의원입니다. 예, 먼저 예산서 378쪽인데요. 하두교 노후교량 사업이 있습니다. 11억 9,500만 원인데, 여기 이 교량 자체가 아니고 신두마을이라고 앞에 있죠. 예. 예, 그 신두마을의 지금 상태가 어떠냐면 그 마을 가운데 그 뒤에서 내려오는 그 국어가 있어요. 이 국어가 있는데 그 마을 자체가 도로보다 좀 낮죠. 도로보다 낮은 상태에서 그 뒤에서 내려오는 그 국어가 그 도로에 막혀서 직각으로 꺾이지 않습니까? 예, 도로 직각으로 꺾여서 이렇게 이제 예전 우리가 말하는 보도랑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나가는데 거기에 항상 직각으로 꺾이다 보니까 이제 비가 조금만 많이 오면 물이 내려오는 물은 거기에 튀고 또 이제 마을의 자체에 내려오는 우수는 나갈 길이 없으니까 거기에 이제 이렇게 쌓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저지대가 침수가 되는 그런 것이 지금 수십 년째 반복되고 있는데 그동안 이제 이 마을 주민들이 그 도로를 이제 관통을 해서 직선으로 하천으로 이렇게 빼달라고 요구를 해왔잖아요. 그리고 요구를 해왔는데 그동안 현실적으로 그게 굉장히 무리였거든요. 하기가. 토지 승낙 문제가 있어서. 예, 토지 수용 문제나 이런 게 현실적으로 무리라서 본의원도 이거 한두 푼 갖고 될 문제도 아니고 첫째 예산도 엄청나게 많이 들고 두 번째 그 토지 성락 문제도 쉽지 않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난감을 표했었는데 이번에 이 하두교 교량 건설을 하면서 그쪽에 이제 도로를 이제 날개를 좀 따잖아요. 들어가면서 그러다 보니까 그 하두교 새로 진입로를 개설하는 방향을 따라서 옆으로 그렇게 좀 가능할 것 같은데. 현재 신두마을 나오는 그 배수로 쪽하고 네. 하두마을 좀 거리가 좀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근데 진입로 쪽이 그렇게 거리가 크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새로 조금 갓길을 좀 따가지고 이렇게 수용을 해서 해야 되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해가 하는데요. 네. 지금 도로배에 있는 토지 소유자분들이 지금 땅을 안 주려고 합니다. 그 부분은. 가강수에서 만든 부분 있잖아요. 네. 그쪽은 좀 토지 협의가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애로사항은 있는데 어쨌든 저도 토지 협의를 해서 가감 차소까지 해서 마무리 지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신두마을 쪽하고 하두마을 들어가는 그 거리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역으로 올라와서 이제 내려가거든요. 네, 도로 그렇죠. 따라서. 예, 역으로 조금 올라와야 되는데 네. 그게 이제 레벨 차이도 이제 약간 있긴 있을 거예요. 한 2, 3m 정도. 근데 이제 그 토지가 그게 조금만 이렇게 확보가 되면 되는데 그게 어려우면 도로를 대각선으로 가로를 지르면 방법이 있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또 국토관리청에서 국도를 잘라서 대각선으로 낸다는 건 되게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금년 여름에도 이제 호우 왔을 때 네. 도로에서 앞서에서 현장 왔다 갔어요.
비만 오면 그게 네, 침수되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거기하고 네. 그 위쪽에 또 민원하면 그 위쪽은 예산 확보됐고 이제 해서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그거는 이제 본의원도 알고 있으니까 괜찮은데 밑에 부분은 지금 그 오히려 위에는 농경지고 밑에는 마을이잖아요. 그래서 마을이 침수가 되는데 그 부분을 예를 체크 한번 해서요. 검토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가능한지. 그 국도 쪽하고도 이제 협의해서 네. 도로 뭐 카팅하고 이렇게 길 내야 되니까 그쪽에서는 반대쪽 나가는 쪽만 해결이 되면 뭐 도로는 그거는 협의해 준다고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382쪽에 보면 공영 터미널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설천 터미널의 유지 보수가 있는데 이거보다 설천 터미널은 그 앞쪽에 있는 건물이요? 건물 그게 지금 아주 흉물이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이번에 태권도 대회를 하기 전에 그 건물은 이렇게 좀 이렇게 단장을 새로 하든지 철거를 하든지 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지 그 소유자하고 문제가 이제 계속 서로 이렇게 뭐 핑퐁 치듯이 하고 있는데요. 부지 소유자 입장은 최근에는 자기 매입 가격만 주면 팔겠다 뭐 이렇게 한다고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게 뭐 감정을 하면 그 매입 가격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정상적인 감정을 하면. 근데 이것이 실제 매입한 사례가 있으니까 이 사람이 뭐 매입한 그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걸 근거로 해서 어차피 이거는 매입을 해서 어떻게든 우리가 그 터미널로 돌려보내야 되는 공간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빨리 이건 좀 접촉을 해보셔서, 매입할 수 있으면 매입을 해서 우리 태권도 대회 하기 전에 그 흉물을 좀 없앴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